어, 저번에 이어서 몇 번까지 했었지? 14번. 14번부터 하면 되죠, 이제. 저번 시간에는 제가 경황이 없어서 좀 횡설수설하는 것도 있었는데, 오늘 촬영하기 이전에 미리 조금 연습을 해봤습니다. 빨간색 글씨로 간단하게나마 이제 정리를 해봤어요. 조금 설명을 횡설수설해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도 있겠다 싶어가지고 준비를 했고요. 14번은 로그 3의 절대값 EX,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Y축에 대해서 대칭한 그래프를 하나 더 그려준 이 형태의 그래프와 그 다음에 로그 3X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마이너스 3만큼 평행이동한 대충 뭐 이런 그래프가 되겠죠. 두 그래프와의 교점이 A, B로 주어져 있고 그 그래프와 그 다음에 이 직선의 수직이면서 이 A를 지나는 이런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이 점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점, 이 점, 이 점 삼각형 ABC의 넓이를 구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교과과정 외라도 편한 공식이 있다 하면은 구차 가차없이 쓰는 주의고 또 이제 그 고등학교 과정에서도 한번 나왔던 거기 때문에 신발끈 공식을 활용해서 이제 문제를 풀어봤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거는 ABC의 점의 좌표를 구하는 거겠죠. 그래서 좌표부터 한번 구해보도록 합시다. 자, 이 그래프와 이 그래프의 교점은 결국은 나오기를 로그 3의 x 플러스 3과 로그 3의 2x 또는 뭐 로그 3의 마이너스 2x 얘랑 얘의 교점 또는 얘랑 얘의 교점 두 개를 구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밑이 같으니까 진수끼리 같으면 된다. 이렇게 해서 x 플러스 3 이꼴 2x 또는 x 플러스 3 이꼴 마이너스 2x 이 두 가지 경우에 근을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얘 남선했을 때 x꼴 3이 나올 것이고 얘도 넘기고 넘겨서 해주면은 x꼴 마이너스 1이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쪽 그래프와의 교점은 x좌표가 마이너스 1이 나올 거고 이쪽 그래프와의 교점은 x좌표가 3이 나오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와 b를 좌표로 나타내면은 마이너스 1, 여기는 로그 3의 2 나오겠죠. 대입을 해주면은 여기는 3, 로그 3의 6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은 이 두 점을 잇는 직선의 방정식을 하나 도출을 해낼 수 있겠고 그로부터 이제 곱했을 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을 나오는 수직인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준 다음에 이 점을 지난다 이용해서 직선을 하나 이 직선의 식을 구해준 다음에 y축과의 교점 잡아줄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세 식을 신발끈 공식을 활용해서 답을 구해주면은 5번이 나오겠습니다. 계산은 생략하도록 할게요. 15번 문제 같은 경우는 그냥 센 B스텝 정도에 있는 문제를 거의 그대로 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예. 그래서 이런 문제를 볼 때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원점, 그러니까 출발했을 때, 즉 t 이꼴 0에서의 위치입니다. 위치. 원점을 출발했다라고 했으니 t 이꼴 0에서 위치는 0이다. 원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겠죠. 그러니까 변이가 곧 이동거리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를 잘 잡아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단서가 주어지기를 점 P가 출발한 후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꿀 때 이쪽으로 이제 음의 속도를 갖다가 처음으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것은 그 속도의 방향이 바뀐다. 즉 속도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가 되는 지점이다. 따라서 A점까지 위치가 변화한 게 봤더니 원점에서 출발을 했는데 위치가 마이너스 8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걸 정적분하면은 그 값은 음수가 나오겠고 그 값은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때 이 면적을 S1 또 얘는 S2 얘는 S3 이렇게 나타내서 면적들은 절대값이 나올 거니까 그 면적에다가 부호를 붙여서 덧셈 뺄셈을 하는 과정을 통해 결국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거는 점 P가 여기서 여기까지 여기서 여기까지 움직인 거리를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S2의 값을 구하라 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넓이 값을 S1, S2, S3로 설정을 하고 그 조건으로부터 연립방정식을 취합해서 S2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가장 먼저 주어지는 조건은 S1은 8이라는 겁니다. 그쵸? 그래서 첫 번째 S1은 8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고요. 추가적인 조건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점이 P가 시각 T = C, 그러니까 C까지 왔을 때, 그래서 여기 부분을 S3이라고 했죠. C까지 했을 때의 위치는 -6이다. 그러니까 2번은 어떻게 해석이 되나? 인테그랄 0에서 C까지 VT dt는 -6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결국은 이게 나타내지기를 마이너스 S1 플러스 S2 마이너스 S3 이꼴 -6이다. 예. 이렇게 해석을 하나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얘가 -8이 나올 거니까 결국은 S2 S3는 2다. 첫 번째 연립 방정식이 하나 나왔네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어진 거는 0에서 B까지 정적분을 한 값은 B에서 C까지 정적분을 한 값과 같다. 절대값이 붙어있지 않기 때문에 아랫부분에 있는 거는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윗부분에 있는 거는 플러스를 붙여줘야겠죠. 그래서 3번은 마이너스 S1 플러스 S2는 이꼴 마이너스 S3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넘기고 얘를 넘기면은 결국은 얘는 S2 플러스 S3는 얘가 -8이죠. 그러니까 8이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고요. 두 개 더해서 2로 나눠주면은 S2가 나오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16번. 16번 같은 문제는 조금 풀면서 살짝 여기서부터 흔들렸던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살짝이 아니라 많이 거지 같은 문제에 속한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16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시험지를 펴놓고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냥 fx가 주어지기를 x3 4x의 정적분 0에서 1까지 절대값 ft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센이나 뭐 기본 문제집 뭐라 하냐 기본 유형서를 한번 풀어봤다면은 정적분으로 나타내진 값을 그냥 상수 k로 설정한다는 거를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절대값이 씌워졌다고 하지만 어쨌든 정적분 값은 상수로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k다 이렇게 놓겠습니다. k가 양수인지 음수인지는 모를 일인 거죠. 그 다음에 얘를 그러면 다시 놓으면은 fx는 x3제곱 마이너스 4kx다 이렇게 놓을 수 있는데 여기서 k가 양수냐 음수냐 그걸 판단하는 건 당연히 절대값인 함수를, 그러니까 최대 음수가 아닌 함수를 정적분을 했기 때문에 얘는 자명하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fx의 그래프를 개형을 그려보면은 대충 이런 그래프가 나올 거예요. 여기가 2루트 k, 여기가 마이너스 2루트 k 이렇게 그려질 것이고, 그 다음에 여기서 f1이 0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쯤에 1이 있겠다. 여기에 1이 있겠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0에서 1까지 ft를 절대값을 씌워서 정적분한 것은 얘는 범위를 풀어주면은 0에서 2루트 k까지 마이너스 ft dt 플러스 2루트 k에서 1까지 ft dt가 됩니다. 이 값이 k가 나온다 라는 게 됐으니까 이제 k 값을 나타내주고 방정식을 풀어서 k 값을 구해주고, 그래서 이제 k 값이 나오면은 fx도 자연스럽게 도출이 되니까 거기다가 2를 대입해 주시면은 풀 수 있겠네요. 예. 말이 꼬이네. 그 다음에 17번 같은 경우도 사실 이게 제가 지금 해설지를 보고 푸는 게 아니라서 막말로
야, 이게 왜 이렇게 병신같이 풀지? 어? 답답하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아, 머리가 나빠서 어쩔 수 없네요. 사실, 시험도 조졌, 66점? 66점이 나오긴 했는데, 어, 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자, 여기서 이제 어떤 원점에서 곡선에 접선을 꾸었고, 그 기울기의 고배 최소값을 구하라 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기울기를 언급을 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접점의 좌표를 t로 놔서 t에 대한 이러한 형태의 직선의 방정식을 세워주고 거기다가 0,0을 대입을 해서 t 값을 풀어주는 형식으로 이제 문제를 풀어요. 제가 풀 때는. 그래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에 대해서 y꼴 이렇게 주어졌다고 하네요. 대충 그래프를 그려보자면은 0과 6이 있고 그 사이에 a가 대충 있어서 이런 그래프다. 뭐 디테일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겠지만 그리고 여기서 원점에서 접선을 두 개를 끊는데 하나는 여기가 될 거고 하나는 여기가 될 거고 당연히 하나는 남은 하나는 얘가 0,0을 지나니까 이 원점에서 그냥 접선을 긋는 이런 하나가 되겠죠. 그래서 이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의 최소값을 구하라 라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접점 좌표를 t, ft라고 놓을게요. t, ft. 그러면은 이 접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은 f't의 x-t 플러스 ft로 놓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얘가 0,0을 지나니까 0 이꼴 마이너스 t f't tft 두두 등장. 그래서 이 방정식을 풀어주시면은 t 값의 해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그 t에 맞게 f't에 대해서 하면은 다시 한번 또 다른 미지수에 대한 뭐 직접 풀어봅시다 한번. 자,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얘를 미분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y 프라임은 귀찮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다가 t를 넣어서 방정식을 풀어주셔야 되는데 뭐 근데 귀찮아도 어쩔 수 없는 건 맞죠? 예. 자, 그러면 얘를 t에 이걸 다 전개하기는 조금 귀찮으니까 그냥 t f't가 이꼴 ft다 이렇게 놓을게요. 그러면은 ft는 얘일 거기 때문에 결국은 f't는 t-a t-u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겠네요. 진짜 귀찮다 이거 방정식 푸는 거는. 방정식을 정리를 해서 풀면은 어떻게 나오냐면은 t가 0이 나오거나 방금 말했듯이 여기가 하나 나올 거고 또 t는 이제 2분의 a 플러스 6이 나옵니다. 그에 맞게 f'0과 f'2분의 a 플러스 6을 대입을 하면은 a에 대한 3차 함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자연스럽게 a의 범위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미분을 통해 극대값을 찾아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푸시면 됩니다. 파이팅! 파이팅이고요. 그럼 이제 18번 확통에서 한 문제가 나왔네요. 한 문제. 이걸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문제 풀 때 자기가 뭐 수학자가 됐냐 이걸 완벽하게 이해하려는 자세 좋지 않습니다. 문제만 풀면 장땡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 예, 알겠습니다. 라는 아주 수동적이고 학생다운 모습 보여주시면 됩니다. 자, 순서상을 구하는 과정이래요. 자, 그래서 이거인 경우로 친절하게 케이스까지 분류해 줍니다. 그러면은 따라가면 돼요. 그냥 m이 0보다 크면은 n의 값에 관계없이 반드시 실수인 것이 존재한다. 즉 주어진 조건을 만족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m이 0보다 크면은 그냥 이것만 만족하게
이것만 만족하게 두 개를 잡아주면 되는 거예요. 즉 1에서 10 중에 두 개를 골라주기만 하면은 m과 n은 자동적으로 결정이 될 거기 때문에 10C2가 되겠죠. 그래서 그 값은 45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2번에서 n이 홀수이면은 실수인 것이 항상 존재를 하는데 짝수면은 존재하지 않는다. 즉 짝수면은 제곱해서 음수가 되는 거를 골라야 되는 거니까 말이 안 되죠. 예. 그래서 m이 0보다 작을 때는 n이 홀수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m이 0보다 작으면은 n 이꼴 1일 때는 들어갈 수 있는 m이 아무것도 없죠. 그렇죠? 그래서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그다음에 3, 5, 7, 9 이렇게 네 가지 경우에 대해서 3일 때는 절대값 m이 1 또는 2가 될 수 있겠죠. 여기서는 1, 2, 3, 4가 될 수 있을 거고 얘는 1에서 6까지 될 수 있을 거고 얘는 1에서 8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 플러스 4 플러스 6 플러스 8 하면은 20이 나오죠. 더하면은 65가 나옵니다. 네. 컷 했고요. 19번 같은 경우는 그림이 좀 더럽죠. 여러분들 출력한 그림을 봐주시면 되겠고요. 저는 일단 여기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개인적으로 19번은 나중에 고민해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는데 수원을 복습을 안 한 상태에서 풀려고 드니까 상당히 골 때렸습니다. 진짜 어려웠어요. 자, 보도록 하죠. 원이 하나가 있고 기가 막히네. 삼각형이 내접하게 하나 그려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림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림이 허수 마인드 그림이 중요하다는 그런 거에 빠지지 마십시오. 자, 이렇게 있고 여기를 S1 여기를 S2라고 할 때 3S1 이꼴 4S2가 만족을 하고 그 다음에 반지름 R은 루트 10이다. 그 다음에 여기 B, C, A가 있을 때 여기는 2루트 5다. 이렇게 주어졌죠.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풀게 된 그 흐름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가장 먼저 힌트가 주어진 거는 여기가 루트 10이고 여기도 루트 10이니 세변의 길이가 주어졌으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그 코사인 각을 알아낼 수 있겠구나 해서 해봤더니 너무도 당연하게 예제곱 플러스 예제곱은 얘입니다. 그러니까 10 플러스 10은 2루트 5니까 제곱하면 20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뭔 소리냐? 얘는 직각삼각형이다 라는 거를 가장 먼저 알아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제가 여기서 착각을 한 게 이거 원주각을 이용하라는 건가? 라는 생각에 뭐 여기 45도를 하고 막 똥꼬쇼를 했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결을 하냐면은 얘랑 얘 비례식을 사용을 해주면은 S1 대 S2는 4대 3이다. 근데 이거랑 이거 곱한 거에다가 이 각에 대한 사인을 이제 곱해주면 되잖아요. 얘도 얘 사인. 그러니까 S1은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제곱에 뭐 여기를 알파라고 놓고 여기를 베타라고 놓는다면은 알파 베타라고 놓는다면은 사인 알파가 나올 거고 S2는 2분의 1 곱하기 루트 10 제곱에 곱하기 사인 베타가 나올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은 얘랑 얘는 같으니까 이거 대 이거가 4대 3이 되려면은 사인 알파 대 사인 베타도 4대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얘가 90입니다. 그리고 이거 다 더하면은 360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파 플러스 베타는 270도, 즉 2분의 3파이가 나옵니다. 여기까지 오셨죠? 그러면은 사인 베타는 어떻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일단 베타가 2분의 3파이 빼기 알파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3사인 알파는 4사인 2분의 3파이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은 얘는 각변환을 하면은 이렇게 있을 때 여기서 마이너스 알파 이쪽에 3, 4분면에 있게 되죠. 3, 4분면에서
사인 값은 마이너스고 이게 홀수니까 결국은 이거는 4 마이너스 4 코사인 알파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코사인 넘겨주고 3 넘겨주면은 탄젠트 알파가 3분의 마이너스 4가 나오겠죠. 아 이거 시간이 오버됐네. 잘라야 되나?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코사인 알파를 구해줘야 될까? 그치, 코사인 알파를 구해줘야지. 자 여기서 우리가 문제에서 구하라고 한 게 AB의 길이에요. AB의 길이. 그러면은 이 끼인 각에 대한 코사인 값을 알면은 코사인 법칙을 이용해서 얘를 알아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얘로부터 코사인 알파가 5분의 마이너스 3이다 라는 걸 알아낼 수 있어요. 왜냐? 탄젠트가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사인 값은 플러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자는 플러스다라는 결론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 이 마이너스는 여기 마이너스 3이 붙어 있었던 이제 마이너스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코사인 알파가 5분의 마이너스 3이고 그러면은 그림에서 AB 제곱은 10 플러스 10 마이너스 2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됩니다. 근데 이게 5분의 마이너스 3이니까 계산을 해주면은 32가 나와요. 32. 그래서 답은 4루트 2가 됩니다. 일단 녹화를 한번 끊고 다시 가도록 할게요. 아마 이것도 시간 초과할 텐데.